하지만 소아 자반증은 꼭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경한의원 이선진 원장입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통계적으로 겨울과 봄, 특히 겨울에 많이 생기는데요.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다 보니 이맘때가 되면 소아 자반증 환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곤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자반증이 생기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소아 자반증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소아 자반증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소아 자반증도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자반증 증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모든 소아 자반증 환자는 피부에 생기는 붉은 반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 외에 위장관 증상, 관절 증상, 신장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른보다 아이들에게 더 잘 생기는 증상은 있어요. 아래 환자분은 발목이 부어서 걷는 게 불가능한 상태로 오셨는데요. 어른들도 관절 부종과 통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관절 증상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통계적으로 소아 자반증 환자 중 55%는 관절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아이들에게 잘 생기는 자반증 증상은 없나요? 위장관 증상은 아이든 어른이든 생길 확률이 큰 차이는 없어요. 대표적인 위장관 증상에는 복통, 구토, 설사, 혈변 등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설사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것 외에는 어른과 비슷합니다. 다만 남자아이라면 보완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어른과 다른 점이에요. 자반증의 관절 증상은 관절 주변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붓고 아픈 건데요. 마찬가지로 보완 주변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보완 부위에도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신장 증상이 생길 수 있나요? 소아 자반증 환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소아 자반증도 신장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약 60에서 70%는 신장 증상을 경험하는데요. 자반증을 오래 앓을수록 재발 횟수가 많아질수록 신장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아 자반증이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현재 신장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면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주셔야 하고요. 붉은 반점이 다리 외에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나요? 네,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붉은 반점은 혈관 염증 때문에 혈액이 새어나와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주로 혈액이 많이 쏠리는 다리에서 붉은 반점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증상이 다리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팔이나 배 등에도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 반점이 얼굴에 생기기도 해요. 얼굴처럼 보이는 곳에 붉은 반점이 올라오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증상이 다른 부위로 번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 자반증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역시 신장 증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도 신장 증상이 생길 확률이 그리 낮지는 않은데요. 신장 증상이 생기면 일부 환자는 후유증이 남거나 더 심한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신장 증상은 소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상 유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자반증 환자라도 정기적인 소변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아 자반증이 어떤 특징이 있고 뭘 주의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렸어요. 간혹 소아 자반증이 성인보다 신장 증상이 생길 가능성도 낮고 경과가 좋아서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소아 자반증은 꼭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아 자반증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소아 자반증이 경과가 좋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치료하지 않으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신장 증상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반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아와 성인을 막론하고 재발할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려면 면역 기능을 바로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실제로 자반증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치료하지 않다가 자반증이 재발하는 바람에 동경한의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처음보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재발을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치료를 잘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더욱 유익한 자반증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